교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지금 먼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이어서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조전혁 후보의 경우에도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권 보호관을 만들고 교권 보호 팀을 강화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 분리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정근식 후보는 법률 개정하겠다. 그래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먼저 이제 사안이 있으면 좀 개입을 하고 조사가 되도록 개정하겠다. 근데 이 순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론 입법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볼까요? 참 교육감이 이제 교권을 위해서 먼저 개입을 하고 학교장이 먼저 개입을 한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학교랑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혁신학교라는 거는 학교장에게 굉장히 무수히 많은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 혁신학교라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 권한으로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혁신학교를 강조하면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교권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교육감이 가장 먼저 개입을 하겠다.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관리도 내가 하고 감독도 내가 하고. 그렇죠. 그러면 제3의 뭔가 감시 관리의 역할이 부재하는 거네요. 네. 즉 혁신학교를 강조하면서 각 학교들의 즉 학교장들의 어떤 권한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은 교육감이 다르게 얘기하면 교육감이 그 학교의 개입을 어떻게 보면 축소하겠다, 줄이겠다라는 내용인데 교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먼저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혁신학교의 학교장 그리고 기존의 학교에 있는 학교장들의 그런 권한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상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러게요. 그래요. 그러면 교권 보호관을 만들고 교권 보호팀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조전혁 후보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올바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생의 자율성과 어떤 창의적 어떤 역량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어떤 인권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학생에게 등대와 가이드를 제시하고 어떠한 정말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의 그런 인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법률적이나 어떠한 그 자문의 어떠한 그런 전문가들의 집단도 굉장히 역할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권 보호관이나 교권 보호팀의 어떤 신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사실은 학생을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선생님이 무언가의 보호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이것도 좀 참신하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그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 있는 곳? 이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인지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긴 한데 전 학생이니까 저의 인권만 챙기면 됐죠. 근데 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먼저 개입한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교육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 교권 보호에 대한 신고가 과연 몇 건이나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걸 그 바쁜 교육감이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장이 개입을 한다? 사실 학교폭력 같은 문제도 커지지 않게 하려고 학교에서 쉬쉬하면서 덮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상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학교장님이 자기가 학교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그거를 학교장한테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3의 기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 법률 개정에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일단 자기가 법률 개정할 수 없어요. 교육감도 안 되고 학교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법률 개정도 일단은 이제 책임지지 못할 공약이고, 그러니까
공약을 안 내보내셨다고 하니까 책임지지 못할 현실성이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의 상사를 투입시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못 드렸는데 네.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교권 침해 사례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도출이 됩니다. 네. 뭐 기존에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뭐 뉴스나 언론 매체들에서도 항상 좀 노출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 네. 예를 들면 네.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이나 또는 어떤 앞에 나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조롱하는 욕설을 내뱉는다든지. 아 그래요? 요즘 네. 그래요 학교에서? 네, 중학교 때 많이 그랬어요. 아우 중이들 정말. 또는 그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남학생들이 굉장히 그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네네네. 뭐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위한 어떤 네. 내용들은 많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로부터 그런 어떤 내용들을 딱 받았을 때 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네. 정서적인 거, 그렇죠. 또 육체적인 어떤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호하고 조금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권이 많이 추락해 있고 또 선생님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어디서 좀 인식했냐면 그 요즘 딥페이크 범죄 그게 학폭의 또 다른 카테고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비중으로 여선생님들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선생님들을 성적 대상화를 해도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지나가면 그냥 거울 밑에.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합성을 하고 뭐 이런 식의까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무언가의 장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전혁 후보는 제3의 보호관을 그렇죠. 설치하느냐 네. 아니면 맞습니다. 정근식 후보처럼 학교장이 그것을 개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